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가운 얼굴들과 재회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수사팀들,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1차, 2차 인사학살에 의해서 지방으로 다 자천돼서 쫓겨났죠. 특히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던 박찬호 검사 같은 경우는 제주지청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제주도 제일 멀리 보냈습니다. 청와대의 그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그 책임자죠. 그런데 오늘 박찬호 지검장을 비롯해서 전국의 지검장들, 그리고 이 공공수사부는 그 불법 선거 이런 것을 단속하는 데죠. 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국 18개 청의 지검장, 또 59개 청의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들이 참석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하에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4.15 총선에 대비한 겁니다. 총선 선거사범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그런 문제였는데,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 자리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검사들을 다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죠.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수사는 정치 영역에 있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헌법 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일이다. 헌법, 자유민주주의 본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을 엄중히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지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죠. 지방선거 때 일어났던 조직적 개입, 거기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의혹,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법체계 이야기를 했고, 자유민주주의 본질,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해보면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지금 검찰 공소장에 나타난 내용을 봐도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헌법체계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지켜지지 못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음을 좀 읽게 하는 것이죠. 또 헌법체계, 자유민주주의 본질, 이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때 헌재 결정문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헌법의 가치를 훼손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검찰총장 입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지금은 거의 거리낌 없이 나오는, 정치권뿐이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13명에 대한 공소장의 전문이 공개된 이후에 정치권 법조계에서 탄핵이 하도로 등장을 했는데, 야당이야 당연하죠. 한교안 대표도 오늘도 한국당 대표는 오늘도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은 기획형 집단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탄핵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보수 변호사 단체 한 400명이 모여서 탄핵 이야기를 했다는데, 거기는 보수라서 그렇다 치고, 오늘 화제가 된 변호사가 한 명 있었죠. 권경애 변호사인데 민변 출신입니다. 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은 상당히 진보 정권적이죠. 그 변호사 모임 소속이 권경애 변호사가 이 검찰 공소장을 보면은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규탄 여론,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연일 언론에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보도를 하고, 검찰 공소장이 전면 공개가 되면서 71쪽의 공소장이 낱낱이 분석이 되면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선거농단, 부정선거, 이런 의혹들이 불거지는데도 청와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완전히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침묵을 합니다.
특히 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태 때도 계속 침묵을 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렸죠. 지금도 침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조국 사태 때와는 또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몸통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도 국민들에게,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들에게 이 정도 되면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해야 되고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되고 제시된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해야 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한 3가지를 꼽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분명히 대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인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지휘하고 기획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좀 나 대신 권유하라고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임종석을 통해서 송철호에게 출마를 권유할 때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뭐 여당이 됐으니 정권을 잡았으니 가용한 수단이 있다, 그동안 8번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실행된 흔적이 공소장에도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무슨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라든가, 또는 민주당 내부 경쟁자 주저앉히기 위한 후보 매수, 또 울산 지역에 병원 건립을 위한 공약을 청와대에서 다 마련해주고 여러 가지 어떤 기획을 했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실제로 행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에게 출마를 권유하라고 했을 때 실제로 수단 방법까지 다 동원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그런 부분을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일일 수도 있고 새로 불거지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현 시장, 그때 출마를 준비하던 송철호 시장과 직접 만났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송철호를 만났는지, 30년 직이고 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또 8번 떨어진 송철호에게 송철호가 한번 당선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에 송철호와 한 번도 안 만났는지, 전화한 거야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에서 만났는지 이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죠. 여러 가지 이 선거 관여,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을 기획한 인물이죠. 송병기 업무수첩이 있었죠. 송병기 업무수첩을 보면은 BH 회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BH 회의라는 거는, BH는 블루하우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회의 이런 단어가 나오고, 또 VIP 면담 자료 이런 게 나옵니다. VIP 면담 자료. VIP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가리키는 용어죠. VIP와 면담을 했는데 그 자료, 이렇게 해서 지역 현안, 울산 지역 현안을 쭉 정리한 그런 수첩이 검찰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VIP 면담을 했느냐, 누가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실제로 공소장 그리고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은 이 문재인, 송철호 두 사람이 비밀리에, 극비리에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2017년 10월 11일 이 날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송철호 씨가, 그때는 시장 아니니까, 송철호 씨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이 균형발전 비서관실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청와대 참모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울산 공공병원 이런 이야기하고 울산 지역 관련 현안을 청와대 정책 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걸로 그런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미팅을 하고 나서 청와대를 방문한 걸로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건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그때 청와대 안에 있었다면은 본인이 출마를 권유하고 당선이 소원이라고 하고 했는데, 송철호가 청와대 안에 들어왔는데 안 만났을까요? 30년 직이고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인데.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는지 2017년 10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을 하긴 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대통령 일정이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식 일정만, 공식 일정은 다 공개가 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청와대의 그때 공식 일정을 살펴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날 일정을 청와대에서 공개한 것을 보면은 오전 9시 15분에 여민관 집무실, 대통령 안에, 청와대 안에 여민관 집무실에서 비서실 11 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것은 매일, 거의 매일 있는 일이죠. 오전에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3시 50분, 그러면 오후 1시 50분인데, 그때는 뭐를 했냐면은, 서울 상암동 가서, 에스플렉스 센터라는 데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1차 회의, 이것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오후 1시, 2시 사이에는 외부에 나갔다 왔죠. 나가 있었죠. 그리고 다시 청와대 들어와서 오후 4시 30분에 본청, 청와대 본청, 대각실에서 국회의 동북아 평화협력위원 외교단과 간담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암동에 갔다 온 낮 시간을 빼고는 오전, 오후에 다 청와대에 있었던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이 식당에서, 송철호 씨가 식당에서 점심때 청와대 관계자들과 교정발전 비서관실 쪽과 식사를 하고 뭐 현안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식사 끝나면 오후죠. 오후면은 그때는 오후 조금 늦은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외부 행사 외에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VIP 면담 자료 이런 것이 쓰임새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충분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송철호 씨와 만났다면 그때 만나서 선거와 관련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을까요?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밝혀야 됩니다.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해야 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울산 경찰에서 김기현 당시 시장을 하명 수사하던 울산 경찰에서 모두 21번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수사 진척 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세 번인가를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선거 전에 보고했습니다. 선거 앞두고 보고했습니다. 자, 그때 15번은 민정수석실로 했죠.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마지막에 봤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6번은 국정상황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울산경찰이 본청을 통해서 국정상황실장실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국정상황실장은 윤건영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그리고 국정상황실장은 대통령에게 중요한 현안을 직보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윤건영이 이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선거 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는 없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경찰의 하명 수사에 대해서 진척 사항을 윤건영에게 보고받고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 3대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설명이 없으면은 이것은 이 공소장에 나타난 공소장에 뭐 문재인 이름은 없어도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35번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이 조직적인 선거 부정 이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까지 저희들이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조금 좀 신선하다 하도록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청와대를 한 10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 항상 목말랐던 게 대통령을 직접 보는 거였습니다. 대통령이 뭐 현안이 있을 때 기자들과 만나서 미국처럼 뭐 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취임해서 처음으로 춘추관 기자들이 모여있는 춘추관으로 와서 그때 첫 인사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낙연 국무총리 또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나서 기자들 앞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내 임기 동안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일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일이 있으면 제가 직접 춘추관에 와서 다 설명을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을 회피를 하면 안 됩니다. 조국 사태 때와는 또 다르죠.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직접 부정선거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만약에 몸통이라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말 탄핵이 불가피한, 탄핵 추진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춘추관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린 3대 의혹을 포함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서 기자들이 던지는 갖고 있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